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서울시의원 유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새 제일 화두가 되는 게 이 시대가 왜 이렇게 흘러가느냐 하는 문제인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한때는 우리 사회는 거의 한민족, 정통성 있는 민족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들 서로 이해를 하고 정적으로 뭉쳐서 잘 사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다음은 우리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국부로 하자, 어떤 분은 건국의 초대 대통령을 하자, 다 좋습니다. 그분들의 뜻을 저는 반하는 거 아니고, 대신 이승만 대통령의 이력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나고 임시정부를 만들었던 우리 독립투사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초대 대통령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그때 미국에 있다가 중국으로 와서 초대 대통령이 됐는데, 미국에서 많은 군자금이 중국으로 넘어오는데 그 군자금이 넘어오는 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막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활용해서 쓸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때 국무 대신들이 탄핵을 해서 1924년 3월 며칠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날짜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탄핵을 합니다. 그래서 초대 탄핵된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다시 1948년 대통령이 된 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 게 사실은 아이러니한 일이죠. 이런 문제를 우리 지식층들이 알아줘야 되는데, 알려줘야 되는데 알리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회적인 정통성 문제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이 돼서 결국은 폭압 정치를 하고 결국은 4.19로 몰락하는데, 참 그분의 인생은 내가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독립운동에 참여한 일도 있지만, 이런 사실은 우리가 알고서 그분에 대한 평가를 해야지, 모르고 평가를 하는 것은 좀 평가가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듣고 싶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 만주공관학교를 나왔다, 우리 대구 사범 나와서 학교 선생님이었다, 이런 건 다 아시기 때문에 저는 공부하고 이런 데는 훌륭한 분이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의 우리 점령 기간에 손해배상 금액을 얼마 요구하신지 아십니까, 오주현 대표님? 그 기억이 안 나요. 네. 35억 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친일 성향인 이승만도 35억 불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면 정부가 들어서 장면 총리도 약간 친일성이 있는 사람인데 이분이 30억 불을 요구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를 요구했는지 아십니까? 6억인가 그거 아니에요? 요구는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합의를 3억 불에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걸 했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5억은 차관으로, 그 다음에 2억 불은 또 현물로 해서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 5억 불 정도를 받은 건데, 지금 우리가 주장했던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상승했을 거 아닙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요구했을 때마다 화폐가 상승했을 거고, 우리 국력도 상승했을 거고, 그렇게 해서 보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든 게 10분의 1로 줄어들더라면 이게 문제가 있는 어떤 행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통성 문제에서 이런 문제들이 정통성이 아니다는 문제로 가버리게 되는 거죠. 저는 그 스탈린의 딸, 스베틀레나가 하는 말을 지금도 기억하고 싶습니다. 스베틀레나가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 아버지는 독재자였고 딸로서 침묵한 나도 통조자다.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니 그 잘못을 내가 안고 가야 된다. 내가 정치라는 것은 맞지 않다. 나는 그분의 용모가 훌륭한 게 아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나도 훌륭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 옥중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우리의 정통성은 정말 새로운 뜻으로 가지고 빛났을 것입니다.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정통성을 갖는 국민으로, 정통성을 갖는 정치인으로, 지식인으로 다시 태어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